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룸을 분석하는 핵심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수익률, 네 번째 거기에 해당되는 방의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마지막에 네 번째 방의 구조 그리고 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짚어보냐면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 500에 4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증금 500에 45만원에 부합되는 방의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룸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들과 원룸 현장에서 원룸을 볼 때 대부분 세입자 세대가 계약이 다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에 세입자 세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될 수 있으면 좀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 될 수 있으면 세입자 세대를 몇 개라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각 층별로 크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면적 빼고 각 방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뭐 원룸 2개, 투룸 2개면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지 적당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방법도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룸 같은 경우에 500에 45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적정 평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정 평수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적정 평수가 7에서 한 8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투룸은 12평 플러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평 이상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룸의 시세 정도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룸 방 2개의 거실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적정 평수가 한 15평 정도는 되셔야 돼요. 방 2개의 거실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 1억 1천만원 그리고 월세 보증금 1000에 한 90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받는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3룸의 크기가 예를 들어 작다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신축이기 때문에 세가 나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과 함께 사장님 이거 세 다 나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 평수가 안 나와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2년이나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다시 세를 놓을 때는 평수가 작다면 그 금액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에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룸, 투룸, 3룸의 적정한 평수가 이렇고요. 한번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도면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모아 봤던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있고 제가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제 달서구 지역의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했던 도면입니다.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여섯 가구, 7가구였어요. 이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좀 제 느낌에는 조금 꾸겨 넣는 느낌이 좀 나요. 특히나 원룸 1개, 2개, 3개, 4개는 원룸을 좀 작게 좀 뽑았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6.4평 정도 나와요. 6.4평 정도 나오면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좀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이제 뭐 현관 욕실, 다용도실, 뭐 발코니 그 빼고 방 내부가 가로 3m에 세로 3.3m
개의 크기입니다. 좀 작아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크면 좋은데, 요런 원룸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것을 이제 과연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제 꾸며놨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규모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근데 밑에 원룸 한번 봐드릴게요. 밑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가 3,900에 세로가 약 한, 보자. 세로가 약 한 2,700, 거의 한 6m 정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 사이즈도 크죠? 이쪽 사이즈가 3,900에 3,300 정도 되니까 딱 들어오면 느낌이, 이거 좀 방이 좀 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같은 경우 한 7.3평 정도 되죠. 그래서 7에서 8평 정도 되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와 봐도 사이즈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된 거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원룸을 보실 때 사이즈가 한 7평에서 8평 정도로 나오는 사이즈 같으면 그 집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원룸은 7곡의 서쪽 쪽에 이제 원룸 다가구 신축한 거예요. 다가구 신축한 건데, 이건 조금 4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 평수를 한번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원룸이에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방이고, 방에서 이제 욕실이고, 욕실에서 이제 주방 분리가 된 이제 주방 옆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이게 방 사이즈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방 사이즈는 있잖아요. 약 한 9평 정도 됩니다. 원룸 중에서도 큰 사이즈예요. 방의 사이즈 보시면 얼마냐 하면 가로가 3,400에 세로가 6,100이에요. 상당히 넓죠.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평 같으면 투룸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겨 놓으면 9평까지도 나와요. 근데 원룸은 500에 45만원, 투룸은 예를 들어서 500에 60만원 이렇게 15만원 차이 나죠. 같은 9평인데도 15만원이 차이 난다고.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룸 매매하시는데 항상 그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요 사이즈 있잖아요. 위에 사이즈가 원룸치고 한 8평 정도 사이즈. 8평도 상당히 커요. 다 빼고 4,200에 3,350. 예를 들어서 3,300에 예를 들어 3m 30에 4m 20 같으면 원룸 치고 방이 크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원룸은 적정 평수가 7에서 8평 정도가 나오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이에요. 투룸인데 이 평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3.8평이에요. 거의 3룸에 가까운 평수가 나오죠. 거실 이 벽대벽의 사이즈가 3,400 나옵니다. 그리고 내실에 이 가로 길이가 한 3,300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거예요. 여기에 TV 놓고 소파를 놓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거리감 있게끔 볼 수 있고요. 이 세로 길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상당히 깊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장을 놓을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주방과 욕실 이렇게 빼가지고 투베이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룸을 빼는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예를 들어서 가구 구조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룸 중에서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한 13.8평 같으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원룸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지었죠. 원룸하고 투룸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4가구가 아니라 5가구가 들어가서 충분한데 4가구를 넣고 널널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죠.